네타냐후는 헤즈볼라의 새로운 테러리스트 200명 이상이 제거되었다고 밝히며 베이루트에서의 이번 공격이 이란 정권의 지원을 받는 그 단체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디완 부대 사령관 아흐메드 알리 발라우트를 타격한 후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하디완 부대는 이스라엘 북부 침공 계획의 핵심으로 지목한 헤즈볼라의 정예 부대입니다. 공격은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여겨지는 베이루트 남부의 다리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4월 16일에 발표된 휴전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교외에서 벌인 첫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곧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정확한 정보 원하시면 채널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밀손 알베스. 네타냐후의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강경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을 조직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발라우트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상대로 한 작전과 국경 근처 이스라엘 지역 사회를 상대로 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디완 부대의 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대는 바로 이스라엘 북부를 상대로 한 침투, 기습 공격 작전을 위해 준비된 부대입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베이루트가 비밀기지 안에서 계속 무장세포를 움직이는 사령관을 위한 정치적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상징성을 위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구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디완 부대는 헤즈볼라의 또 다른 분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로 침투해 공동체를 공격하고 납치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 준비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남부에서 겪었던 그 트라우마를 북부에서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이스라엘군은 갈릴리 정복이라는 작전 계획에 관한 문서와 지도를 공개하며 이 위협이 국경 근처 헤즈볼라의 군사시설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루트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하디완 사령관을 포함해 헤즈볼라 대원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가 발표한 정치적 평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의 공세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활동하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200명 이상이 사살되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 시민과 군인들을 공격했던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북부에서의 전쟁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헤즈볼라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작전임을 보여줍니다. 지휘 체계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숨기고 로켓을 발사하고 드론을 띄우며 이스라엘 북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헤즈볼라의 보복 위험 때문에 북부 지역의 민간 행사를 취소했고 나하리아의 지방 당국도 공공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기대되는 것은 높은 경계 태세, 방어 강화, 그리고 로켓, 드론 또는 폭발물로 대응하려는 무장 세력에 대한 새로운 조치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는 저항의 이미지를 내세우려 하지만 그 배후의 구조는 수십 년 동안 이란에 의존해 왔습니다. 미국 정거와 연계된 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 자체도 헤즈볼라를 이란으로부터 무기, 훈련, 자금을 지원받는 레바논 테러 단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2019년 미국에 의해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사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라디오원을 공격할 때 단순히 한 현지 사령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란 네트워크의 한 축을 끊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레바논의 정치에도 압박을 가합니다. 레바논 정부는 휴전, 협상, 그리고 무기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여전히 자체 무기고와 자체 지휘체계를 갖추고 테헤란과 직접 연결된 국가와 별개인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표들이 5월 14일과 15일 워싱턴에서 새로운 접촉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발라우트의 죽음은 무장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외교회담을 기다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타냐후에게 협상은 헤즈볼라가 재정비할 수 있는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세의 이유는 국경 상황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3월부터 헤즈볼라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드론,
그리고 남부 레바논의 이스라엘 군대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의 통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 국경 근처 민간 지역에 숨거나 새로운 침투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에서의 역사는 현재의 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78년 리타네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리타네 강 남쪽의 피엘로 기지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북부의 안전을 되찾아주겠다는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에 진입했습니다. 그 후 2006년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을 발사하고 전투원들을 국경에 침투시켜 이스라엘 군인 8명을 살해하고 2명을 납치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지역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큰 대가 없이 공격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이스라엘의 대응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이스라엘이 하두아니 침공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위협이 재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테러 지도자들을 타격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미국 군대는 시리아 북서부에서 작전을 벌여 이슬람 국가 IS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사살했습니다. 2022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사살했습니다. 테러 조직의 수장이 불안정한 영토, 약한 정부 또는 정치적 보호를 이용해 계속해서 공격을 계획할 때 위협받는 국가는 다음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지휘본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위협은 이스라엘 국경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며 그 지역에는 헤즈볼라가 무기, 터널, 무장세포 그리고 이란과 연결된 지휘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군사적 경계와 외교적 압력이 혼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서 하두안의 기반 시설에 대한 작전을 계속 유지하고 북쪽에서 헤즈볼라의 가능한 대응을 감시하며 가자 지구의 무장 세포를 계속 타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이나 자국민에게 위험이 감지될 때 사령관 손실로 약화된 헤즈볼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응할지 아니면 더 큰 확전을 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더 큰 확전은 훨씬 더 깊은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네타냐후가 발표한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는 베이루트, 가자지구 또는 지휘본부로 사용되는 다른 은신처에 있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밀손 알비스